하죠. 네, 중기부. 네, 중기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받아서 제일 먼저 좀 항목들 조정하고 지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1.6조 원이 늘어난 16.8조 원으로 집행이 됐지만 항목들을 조정을 해서 좀 더 크게 쓰이고 성장에 쓰이는 부분들 그리고 소상공인의 회복에 쓰이는 예산들로 키워드를 잡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업 벤처 분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딥테크 쪽으로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하는 데 집중해서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벤처 투자 시장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태펀드 출자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중에 50% 이상을 유니콘 육성을 위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을 했다가 다시 재기하려는 제도전 펀드 부분에 예산을 좀 대폭 늘렸습니다. 2026년에는 2천억 조성하고 그리고 벤처들의 회수 시장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 업계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와 M&A 쪽에서의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벤처 쪽 우선 주요 과제들로 봤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지원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인력 고용을 하고 있고 또 제조업 쪽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중소제조기업의 DX AX 대전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잡았습니다.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변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으로 변화된 업체들을 보면 중소기업인데 생산성이 35% 늘어나고 산재율도 20% 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 중소기업들에 가서 일하기 힘들다. 공장에 대한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관련된 부분은 산업부랑 협업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R&D 부분도 역대 최대 규모로 2.2조 원 투입했고요. 이 부분은 시장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쪽에 집중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높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수출 부분이 중소기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K뷰티는 정말 정부가 일부 그냥 예산 한 6천억 정도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들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규제 관련된 거 풀어준 것만으로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아까 오전 이제 부총리 주재하셨던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잠깐 수출 국 다변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화장품은 미국보다 EU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EU 쪽의 각 나라별로 규제 상황들과 업체들이 가장 원하는 건 나라별 규제 상황 그리고 물류 관련된 지원들 관련된 부분들 이런 몇 가지들이 있어서 그리고 소비재 상품들도 좋아지고 있고요. 지난번 말씀하신 역직구 외에 온라인 수출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부분들도 지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조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품목들이 화장품, 의류, 그다음에 완구 이런 가벼운 물건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를 좀 봐서 관세청하고 좀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고 이 중에 상위 기업 중에 일본, 중국, 미국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나라들이지만 영국과 네덜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중소기업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EUR 부분에서 봐야 할 거라고 보이고요. 제가 유럽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공관들이 많이 하시는 문화원과의 협력, 문화원에서 영화 상영제 했을 때 외국 분들 오시는 거, 그리고 대사관에서 관련된 K푸드나 K뷰티 관련된 페스티벌 좀 열어주시고, 그리고 막걸리 소개하는 행사 이런 거 크고 작게 많이 하실수록 외국인들이 직접 와서 많이 오시고 그걸 통해 또 국내 여행까지 오시는 이런 부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관련 부처들이랑 협업해서 중소기업 상품들이 소개되는 판촉 행사 같은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부분에서는 경영안전 바우처를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전후로 폐업을 결심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1.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금융의
이자 내고 하는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으셔서 폐업도 좀 빨리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예산 좀 늘리고 그리고 재기도전 관련된 사업 예산으로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9월 동행축제 진행 중인데요. 다 보시는 분들 전국에 144개 행사가 열리니까 모두 가셔서 좀 중소상공인들의 물건들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행축제가 하고 온누리 상품권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대표적인 소비진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올해 한 1조 정도의 추가 판매 매출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소비진작 행사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상점들과 모두 다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큰 판촉 행사와 축제로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표 기업 관련해서는 뭐 계속 말씀들 주셨는데 5국 3특 중심의 지역 창업 허브 특히 중소기업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보면 50% 정도가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지원할 건지는 그 지역시대 위원장님하고도 좀 상의 드리고 그리고 지역 창업 허브를 지금 있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걸 좀 종합적으로 해서 지역 창업 허브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집중하는 것이 지역 창업 쪽에서 중기부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하고 기술탈취 근절 부분들은 좀 집중해서 현장에 안착하도록 해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 속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장 간담회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중소기업 중기부가 집행하고 있는 많은 지원 사업들이 많지만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올해 중기부 자체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변화 과제는 정책의 전달 차계와 사용자 중심의 용어들 그리고 서류 간소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의 AI 활용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하고 내수 활성화하고 중소기업들이 강한 중소기업이 되도록 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준비는 못했지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1인 사업자의 증가합니다. 1인 사업자가 지금 22년 기준으로 해서 614만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제 1인 사업자들은 사업자인지 고용자인지도 이제 계속 고용부 장관님하고도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는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이기도 하고 왜 1인 사업자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지 2022년의 데이터만 봐도 이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상의 드리고 본 다음에 세부 안들을 다시 보고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주말에 그 소상공인 대회 갔었는데 중소기업도 소상공인도 모두 다 업주분들이 우리가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60이 넘어가니 이 부분에 대한 승계와 그다음에 M&A 부분 또 소상공인들도 모두 같은 문제 속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본 쪽의 관련 부처들과 좀 정책적인 협력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부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식약처장 말씀하시죠. 제가 먼저 하세요. 예. 지금 그 장관님께서 K뷰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K뷰티가 지금 176개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제 화장품 업계들을 만났는데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에서 지금 큰 업체나 작은 업체나 다 규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하나는 176개국 들어갈 때 통관 정보가 다 서로 제각각이라서 관세청에서 좀 통관 정보 같은 걸 좀 알려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법령도 다르고 규제도 다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K뷰티는 한 부처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식약처, 중기부, 산업부, 법제처 또 관세청 이렇게 해서 좀 원팀으로 K뷰티 수출 지원 다부처 협의체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같이 각 그 사업체들이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좀 구상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것만 제가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하여튼 이게 원스톱 서비스를 최대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인 입장에서는 창구가 막 여러 개 있는데 다 일일이 쫓아달라면 이거 좀 짜증날 정도인데 지금 기술차
기술 탈취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중기부 차관 중심으로 해서 원스톱 지원센터 만드는 방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 부처가 보이고 그 사업자들은 어디 가서 누구와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정보도 지금까지 저희가 수출 정보를 중기중앙회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전달해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타트업들은 우리는 중기중앙회랑 연결이 좀 안 돼서 정보가 잘 안 왔다. 그래서 수출 정보도 저희가 중기부가 지금 관여되어 있는 여러 협회들의 동시에 다 같이 한꺼번에 드리는 방안. 그래서 이거 원래는 네. 예를 들면 중소기업부에 관할하는 어떤 기업의 수출 문제라고 하면 사실 그거를 중소기업을 관할하는 데는 주로는 중소기업부니까 중소기업의 누군가가 다른 부처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처리해 주면 되거든요. 이게 해당 공무원은 귀찮을 텐데 네. 정부 역량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총량으로 따지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네. 정부 전체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런데 이걸 따로 처리하면 다 처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행정 역량이 낭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행정개혁 이 부분은 우리 정부의 행정개혁은 어디가 담당해요? 행안부가 합니까? 행정개혁은 누가 담당하지? 어느 부처가 담당해요? 예를 들면 시스템을 고치거나 뭐 이런 거. 네, 행안부 장관 잠시 나갔는데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들을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을 해야 돼. 그래서 다른 부처 갔다 오세요 할 게 아니고 자기가 해주면 되죠. 지금 중소기업 그 관련된 이제 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기진흥공단이 이제 저희 부처에 있으니까 한번 그 방안들 네, 이거는 모든 부처가 다 똑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이 그냥 한 군데 가서 얘기하면 거기서 다 알아서 다른 부처 얘기까지 다 그럼 모아서 처리해 주는 게 그게 요즘 같은 이 디지털 세상에서 그 네가 다 알아봐라. 그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요거를 정책 과제로 해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에 도입하는 걸로. 예를 들면 인허가도 한 군데 하면 나머지 뭐 협업할 부분은 다 거기서 모아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정리를 해줘야지.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이러다 막 1년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 AI 수석도 좀 신경 써서 시스템을 만드는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요거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이거에 대한 기본적 기획을 좀 해봐 주세요. 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시고 또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이 1.1조 원이면은 이걸로 최종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펀드 최대 규모는 얼마예요? 지금 매번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21년에 80% 그러니까 저희가 출자를 하고 나면 80% 정도가 5배 정도 승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최대고 지금 현재 한 서너 배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걸로 치면 너무 적지 않아요? 적다는 건 1.1조가 적다고 네. 말씀. 그래서 이제 올해가 1.1조고요. 지금 이제 연기금이나 뭐 퇴직 그 연금이나 관련된 부분들 계속 협조 요청 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부처만 1.1조고 올해 타 부처가 출자하시는 것까지 다 합치면 2.0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게